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는 여자가 증명해야 되는 시대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설거지론이 터진 이후에 여자들의 반응이 그걸 이제 알았냐?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원래 여자는 돈보다는 외모야. 사랑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외모가 아닌 돈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자들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많은 충격에 휩싸였죠. 여자들의 속물 근성을 알게 되었고, 남자들이 그동안 몰랐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랑이 아닌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한국 여자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비혼이 증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의 취집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혼인 감소가 가속화되고 저출산도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차 여자가 검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고, 제가 며칠 전에 블라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때 아마 올해 5월달 글이었는데, 이제 남자 선배한테 여자가 조건을 많이 안 보는, 스펙을 많이 안 보는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달라. 까다롭지 않은 그런 부탁을 한대요. 과거와 달라진 게 그걸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하는, 즉 시대로 바뀐 거죠. 증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증명 안 하는 남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라도 사과하고 남자들한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건데 자업자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설거지론이면 이제 페페자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오다 보니까 이제 페페자가 그때 쭉 썼던 글 말고 다른 글도 어떤 분이 발굴하셔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하고 또 이용훈자라는 분, 이분 올리신 글 보겠습니다. 무려 4년 전 글입니다. 내용을 보면 재미있는 건 요즘 개방적인 시대랍시고 클럽 다니고 오만 남자들하고 자고 다 하면서 결혼할 때 돼서는 갑자기 입을 싹 닫고 보수적으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귈 때는 남자가 경비 부담 더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듯 합니다. 개방적으로 살았으면 개방적으로 반반하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물론 저는 결혼관이 보수적이라 제가 외벌이하고 집도 해갈 거지만 대신 신부도 깨끗한 처녀에 내조 잘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거지론 터지기 전에 글이에요. 그리고 또 이용훈자라는 분도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나라 결혼율 저조한 이유는 간단하다. 순결한 여성이 적기 때문이다. 10대, 20대 땀남자랑 즐기고 30대 돼서 결혼할 나이가 찼다고 집에 오라 모아놓은 돈은 3천도 안 되고 가정주부 하면서 경제권은 내놓아라. 아침밥은 콘프레이크. 이런 크리에 서울의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집 사기도 어렵다. 어찌됐든 순결 없는 여자는 내가 아니어도 되는 여자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딴 남자여도 상관없는 여자지. 결국 순결 없이 무리한 요구로 되도 않는 계약 조건을 거니 결혼율이 떨어지지. 생각해봐라. 결혼하면 온갖 잔소리에 마누라는 늙어서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고 죽어라 이래도 돈은 없고 어떻게 결혼하냐. 심지어 그 마누라는 젊을 때 딴 놈들이랑 다 즐겼음. 크크. 이런데 누가 데리고 살아? 정신 나간 거지 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대를 앞서간 분들이 계시네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평균인 한국 남자가 결혼할 때는 선택이 1번은 30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여자, 2번은 20대 초반이면서 외모적으로 상당히 준수한 외국 여자,
이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답은 무조건 2번이다 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DC의 야겔에서도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참여했네요. 1,700명.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22살 베트남 여자랑 34살 한국 여자, 다른 조건 안 붙이고 딱 나이만 조건으로 했을 때 92%가 22살 베트남 여자, 8%가 34살 한국 여자, 이렇게 됐습니다. 딴 거 빼고 두 개만 선택하면 당연히 제가 봐도 어린 베트남 여자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 시대 때는 정말 여자 사귈 때 아무것도 없이도 잘 사귀면서 놀았기에 이때만 하더라도 순수할 때죠. 남자 여자 모두 사랑이죠. 조건 안 보고. 자, 이때는 뭐가 정상인지 알고 있으니 퐁퐁이를 안 당했는데 30대가 넘어가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선자리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조금 얘기할 때 똑같은 레파토리로 여자들은 면접 자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은 좋아서 딴 거는 안 까는데 키를 얘기하면서 작다고 까더니 또 해외여행도 안 가봤냐고 까고 차도 BMW 정도는 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까고 나는 애가 제정신인가를 생각하며 주선자 욕할 생각을 하고 매너를 시키다가 갈 때쯤 항상 한마디를 하더군요. 술 한잔 안 할래요? 아니면 식사는 안 하고 가냐고. 이걸 5년 넘게 겪다 보니 여염이 생길 정도였죠. 직장이 좀 좋으시니까 소개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근데 내용을 쭉 보니까 호감은 가는데 여자가 막 이것저것 태클을 걸었다. 면접관 모드로. 이거는 일종의 저는 내려치기라고 보입니다.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결정사에서 이런 거 잘 내려쳐줘. 남자같이 후려치기. 그런데 대한민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20대 때 연애의 권력을 누려봤어요. 남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의 위치에 경험을 대부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여자를 만나면 결혼한 이후에도 또 갑질의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때 같은 경우야 여자들의 어떤 가치가 그래도 꽤 높으니까 조금 그나마 이해되지만 여자의 가치는 30대가 넘어가면 가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애 권력, 갑질하는 거를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력 맛을 보면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치인. 정치인분들 보면 이제 그만 정치해도 될 때도 됐는데도 계속 출마하잖아요. 그게 권력 맛을 한번 보면 이걸 놓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여자들도 그런 연애 갑질을 20대부터 남자들한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완벽한 남자만 원하니 갑질도 적당히 해야지. 아주 치가 떨린다. 이미 국적으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나라에서는 내 짝을 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35평 집 있지, 차도 있지, 월급 400만 원 정도 받아도 학력이 고졸이라고 싫다고 하고 월급이 적다고 하고 시업비업, 아내 시업비업. 30살이 넘은 것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진짜 이건 자기 아빠 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제가 딱 보니까 관찰해보면 30살 정도부터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점을 보면 뭐 조금 더 앞쪽으로 간다면 한 28, 이때부터는 떨어져요. 확실하게 가치가. 많이 잡아줘도 30 정도인데 그런데 보면 여자들이 보통 보면
30, 31, 32, 33까지는 분명히 여자로서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그때까지는 안 낮추더라고요. 한 35살쯤 정도 되면 이제 낮추는데 근데 실제 떨어진 가치는 훨씬 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뜨려요. 조금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비자발적 비혼으로 가면서 주변에는 나는 비혼주의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코스를 많이 타는 것 같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저는 제일 큰 이유 뭐 페미 세력도 있고 미디어도 있지만 1등은 저는 가정교육의 실패와 실종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정에서의 남자들의 권위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가정교육도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디어가 뭐 가스라이팅을 하고 여성 세력들이 유자들한테 피해의식을 심고 등등등 했더라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집이라면 오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모의 갑오병이 자녀의 공주병의 원인이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성의 경우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아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한두 명의 자녀만을 두는 가정이 많아졌고 자기 아이들만이 가장 예쁘고 착하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한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는다. 때문에 아이들은 온실한 하초처럼 자라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거는 2013년도의 조사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10년 전 자료인데 그러면 이때가 이제 김지영 세대가 나이가 몇 살 됐을 때죠? 한 30살 정도 됐을 때네요. 이때 전후로 결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회 가정교육 소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 공교육이 무너지고 가정교육이 상실되고 TV 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상업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로 시청자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고 포르노 같은 거나 계속적으로 방송에 송출하고 또 여성 세력들도 본인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일반적인 여자를 선동했죠. 그리고 정치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여성 우대 정책 포퓰리즘을 했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게 저는 대한민국 여자들이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거의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 넘버 1, 2의 대단한 괴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보면 그래도 한 10% 정도의 개념연에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10%가 그분들이 스스로 깨우쳤다기보다는 사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 뭐 30 전후면 그렇게 인생 경험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깨우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10%의 대다수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가정교육을 되게 엄하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또 출산율 높은 것도 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